3. 동성제 18, 19, 22, 23년에 행해진 전투기. 이에 관한 전투 상황은 북위서 서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북위서는 진정 전투의 상대방인 백제국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백제국의 전위 역할을 담당한 남제를 내세웠다. 북위서는 또한 남제가 중군을 앞세우고 오다 한 등 백제군을 중군이라 불렀다. 백제사를 왜곡하려는 한인 사가들의 필치야 어쨌든 이 14년에 걸친 전투로 중국의 보고 북부 산동반도와 황회, 평원이 백제국의 것이 되었다. 3. 국내 정세의 호전. 동성왕은 7년 하 5월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호했다. 8년 춘 2월 수가를 위사좌평으로 임명하다. 7월 궁시를 수리하고 우두성을 축조하다. 동 10월 왕궁의 남쪽에서 대열병식을 거행하다. 이 대목 두성을 충청남도 청량군 지방에 자리했던 산성으로 본다. 강원도 춘천지방도 수주였는데 이보다 11년 전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겼다. 11년 가을 대풍년이 들다 삼국사기는 이때 나라 남쪽 해촌이니 합주에서 생산된 나락과 영천군에서 생산된 나락을 헌납하다 했다. 합주는 회수 상류의 한수와 부수가 합류하는 지점이요. 영천은 산동반도 성양군 지방, 즉 북제서가 말하는 동청주 그곳이다. 이 중국산 나락들은 회수지방과 산동반도에 진입한 백제 식민지 주둔군 사령관들이 그 본국의 천자에게 전승품으로 보낸 것 같다. 김부식은 여기서 또 곡필했다. 국남 해촌인 우는 청사에 빛나는 동성제의 위협과 그 식민지상령들의 거룩한 공훈을 그가 엮어가는 삼국사기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기 위한 하나의 곡필이다. 12년 추 7월 북부의 사람 15세 이상의 자들을 징발해 사현성과 이산성을 축조하다. 사현성을 오늘의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지방에 자리했던 사시양현 그곳으로 보며 이산성을 역시 예산군 지방에 자리했던 이산군으로 본다. 이리하여 동성왕은 신도 웅진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방위 태세의 정비와 그 개발에 힘쓰는 것이다. 9월 왕이 웅진성의 서쪽 사비원에서 사냥하다. 연도를 달솔로 임명하다. 11월 얼음이 얼지 아니하다. 13년 6월 웅진에 홍수가 나 200여 호가 침수되다. 추 7월 백성이 줄여 신라경으로 달아난 자가 600여가에 달하다. 14년 3월 눈이 내리고 대풍이 불어 나무를 뽑다. 동 10월 우명국에서 사냥해 사슴을 잡다. 15년 춘 3월 신라의 사신을 보내 청혼하니 신라 소지왕이 받아들여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내오다. 동성왕이 대신라 왕실 혼인 개척은 이보다 80년 후 무왕 서동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 공주와의 혼인으로 발전 낙착하는 것이다. 16년 7월 고구려가 신라의 살수원에 침입했다. 신라군이 막다가 패해 대하성에 후퇴하니 고구려군이 그 성을 포위했다. 동성왕이 명 3천을 보내 대하성의 포위를 풀어줬다. 여기서 말하는 살수원을 최동 박사는 청주지방이라 했다. 그러나 청주지방에는 살수라고 볼만한 하천이 없다. 살수는 그 원을 보은군 속리산에서 발하여 충주 탕금대 부근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달천으로 보며 대하성은 충주지방에 위치한 대문산 등지였을 것이다.
17년 5월 1일 일식하다. 추 8월 고구려가 치양성을 공격 포위했다. 왕이 사실을 신라에 달려 급을 고하니 신라 소지왕이 장군 덕기를 보내 고구려군을 격퇴했다. 19년 5월 병관 좌평 진노가 사망, 달솔 연도를 병관 좌평으로 임명하다. 6월 큰 비가 내려 민가가 유실되다. 20년 웅진천의 다리를 가설하다. 7월 사정성을 쌓고 한솔 비타를 진장으로 임명하다. 사정성은 전라북도 변산반도에 자리한 부안군 줄포만지대로 본다. 변산반도는 백사 청송으로서 이름난 경승의 곳으로 그 해안선이 100여리에 달하는데 반도 전체가 올창 무성한 송림지대였다. 변산반도는 호와 표가 많았으며 또한 고려시대 이래 왕궁의 건제와 선박용 목재는 모두 이 변산반도에서 채취했다. 동국여지 승람은 사포가 부안읍 25리 지점에 있다 하고 또한 부안읍성의 둘레가 16,458자에 달한다 했다. 변산반도는 금강구와 아울러 서부 해안 방위상 지극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므로 동성왕은 이제 사정성을 축조해 한솔 비타로 하여금 진지하라 한 것이다. 8월 탐나가 공적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이 친정에 나서 무진에 이르니 탐나가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함으로 정지하다. 21년 여름 크게 가물어 백성이 줄여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많이 일어났음에 신하들이 창고 곡식을 풀어 구하자 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니 한산지방 사람 2,000명이 고구려경에 도망쳐 갔다. 이에 10월 진력이 대행하다. 22년 봄 왕궁 동쪽에 이묘각을 지으며 그 높이 50척에 달했다. 못을 파고 기이한 새를 기르니 간관이 그를 올려 가냈으나 답하지 아니하다. 하사월 우두성에서 사냥하다가 비와 우박이 내려 정지하다. 우두성은 14년 전 충청남도 청양현 우산에 축조한 그 성인 것이다. 5월 가물다. 왕이 좌우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이묘각에서 연석을 베풀고 밤이다 하도록 활락을 극했다. 23년 춘정월 왕도에 한 노파가 여우가 되고 2마리의 범이 남산에서 싸움으로 잡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3월 서리가 내려 보리를 해하고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다. 7월 탄현의 책을 쌓고 신라에 대비하다. 탄현은 충청남도 공주읍 남쪽 30리, 부여읍 북쪽 14리 거리에 공주군과 부여군과의 경계선에 위치한 오늘의 부여읍 호암리 산골이다. 이러한 탄현이 동국여지 승람의 공주목과 부여현 양쪽에 실려 있어 마치 탄현이 둘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게 한다. 탄현은 백제사상 한많은 곳이다. 이로부터 160년 후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의자왕이 좌평 성충의 헌책을 받아들여 탄현을 지켰더라면 백제가 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정서 어린 탄현의 위치를 우리 학계는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지 않다. 탄현의 위치와 그 실제를 모르고서는 좌평 성충과 좌평 흥수의 그 밝은 지략과 그들이 남긴 장한을 이해하지 못한다. 탄현은 오늘의 부여군 석성면에 위치한 그 옛날의 장군동 그곳이다. 공주에서 부여로 흘러내리는 백마강 양안에는 촬영산맥의 잔구성 산지가 많아 그 산지 사이를 누비는 금강의 언덕에는 몇 개의 요험과 낭떠러지가 열려져 있다. 탄현,
석성, 가림 등은 그러한 요험과 낭떠러지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 세 지역은 모두가 연호적인 것이다. 동국여지 승람의 편제들은 탄현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했는데 탄현은 분명 충청도 석성현 장군동 그곳이었을 것이다. 동국여지 승람이 말하는 동문의 서쪽 출입구가 고불고불하고 좁아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동천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한 이 구절은 좌평 흥수가 말한 다음 구절과 여합 구절이다. 즉 탄현의 서쪽 출입구를 한 사람이 창을 갖고 지키고 있으면 만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요거인 탄현의 바로 밑에 백마강물이 급히 달리고 있으므로 탄현을 일명 침현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이다. 영주 동성제는 먼 훗날을 위해 그 탄현 일대에 위와 같이 책을 쌓은 것이다. 8월 가림성을 쌓아 위 좌평 묘가를 진장으로 삼다. 이 당시 임천은 서해 방면으로부터 부여와 웅진으로 소상하는 금강 수로의 요충지였다. 이해 10월 왕이 사비 동원에서 사냥하고 11월 다시 웅천 복원에서 사냥하다. 다시 사비 서원에서 사냥함에 대설이 내려 길이 막혀 마포촌에 투숙했다. 지난 8월 왕이 묘가를 좌평으로 해 가림 진장으로 보냈을 때 묘가가 싫어하여 칭병하고 사퇴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원한을 품은 묘가가 흉한을 보내 왕을 찌르다. 그리하여 12월 왕이 별세하다. 3. 무령왕의 대외 정략 결혼 강행과 그 영지 할수. 1. 정세일반. 동성왕이 죽은 후 그의 둘째 아들 사마가 입했다. 사마는 신체가 장대하고 미목이 그림과 같이 수려하며 인자하고 관후하며 민심이 잘 따랐다는 것이다. 이해 춘정월 좌평 수가가 가림성에서 반했으므로 왕이 병마를 거느리고 오늘의 청양군 우두성에 이르러 간솔 해명에게 명해 공격을 가하니 묘가가 나와 항복했다. 왕이 묘가를 참해 백강에 투척하다. 11월 달률 우령에게 병 5,000명을 주어 고구려 수곡성을 습격하다. 수곡성은 황해도 신계군 지방이다. 김부식 자신도 고구려 백제기 착견하라 했지만 지금까지 천안, 온양, 아산 등지에 머물러 있었던 전선이 일제히 예성강을 넘어 황해도 소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이리하여 백제국의 세력이 또다시 추가영 지구대에서 떨치게 되는 것이다. 2년 봄 백성이 줄이고 지력이 유행하다. 11월 병을 보내 고구려 변경을 공격하다. 이해 하 4월 남진하에 있어서는 남제 제6대 왕 소복원이 그의 족제인 소연에게 살해당함으로써 남제의 사직이 22년에 끝나고 도의 소연의 양이 성립됐다. 양무제 소연은 백제 동성제가 북위와 싸울 때 남제의 평북장군이 돼 종군하는 등 5월 지대에 자리한 백제 식민지군의 영향하에서 자라난 세력이었음을 본서는 부록 제1장 도의 3대와의 관계에서 자세히 밝혔다. 3년 9월 말갈이 마수책을 불사르고 고목성에 쳐들어왔으며 왕이 병 5천을 보내 격퇴하다. 마수책은 경기도 포천 지방이다. 이해 겨울 얼음이 얼지 아니하다. 6년 봄 악질이 크게 유행하다. 3월에서 5월 비가 오지 아니해 시내와 못이 마르고 백성이 줄이므로 창고 곡식을 방출해 구하다. 7월 말갈이 고목성을 파괴하고 백성 600여 명을 잡아가다. 7년 5월 고목성 남쪽에 두 책을 세우고 또한 상령성을 축소해 말갈에 대비하다. 고목성이
임진강 북쪽에 자리한 연천 지방이었음을 다루 4년기에서 밝혔으며 상령성은 경기도 고양군 의정부 북쪽 20리 지점에 위치한 상령산 그곳이다. 10월 고구려 장수 고노가 말갈과 공모해 한성을 침공했고 횡악산 아래 주둔하고 있으므로 왕이 군사를 보내 격퇴하다. 2. 대외 정략결혼 강행. 일찍이 동성제가 응신조 왜국의 현종왕과 싸워 오늘의 내량과 경도 지방을 할취한 후에도 고구려의 왜왕이 2대 20년간 계속됐다. 이 무렵 응신조 왜국에 있어서는 삼한 외인들의 왕위 쟁탈전이 격렬하였음에 백제 무령왕 7년 월전국 판정군에서 한 세력이 일어서 왜국의 제26대 계채왕이 됐다. 계채왕은 즉위한 직후 백제 무령의 딸 수백향을 비로 맞아들였으며 이는 백제 왕실과 왜왕실과의 최초의 혼혈인 것이다. 응신조 왜국의 계채왕이 백제국 제25대 무령왕의 왕녀 수백향을 그 비로 맞아들인 것은 고대 한일 관계사상 지중대한 사건이며 이것이 향후 일본 왕실 윤회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또한 일본사 전운의 연원이 되는 것이다. 이 기요한 사건을 일본 서기의 편자 안말려가 은폐적으로 기록해 놨고 또한 일본국의 사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회피해 왔음에 계채왕의 비 백수향 황녀가 백제 무령왕의 왕녀였다는 사실이 과거 천여 년간 깊은 운무 속에 쌓여져 왔다. 고대 한일 관계사의 새로운 원점이요 분수령인 이 역사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17세기의 본거 선장으로부터 시작된 오늘의 일본사 건설이 얼토당토 않는 방향으로 환상화하여 역사 사실과는 멀고 먼 이른바 설들이 횡행해왔던 바 1970년의 필자가 일본 상고사에서 비로소 이것을 밝혔다. 동성 이후의 백제사는 황금기로 들어간다. 황금기의 백제사는 주로 남진하의 백제인들의 활동과 일본 열도내 백제인 또는 백제계 외인들의 활동이라는 양면의 날개를 갖고 동북아를 무대로 해 비상하며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는 것이다. 일본 열도내 백제인 또는 백제계 외인들의 역사 활동은 주로 백제 왕실과 외왕실 간의 정략적인 혼혈로서 이루어진다. 그 원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다음 전개되는 역사 사실에 관한 인식이 흐려진다. 그러므로 본서는 단 하나 은폐적으로 전해져 있는 일본 서기의 계채왕 즉위 전기를 풀이해 본다. 계채왕 원년 2월 1일 이날 천황이 즉위하다. 대반 대연이 청해 가로되 신이 듣건대 선생들이 나라를 다스림에 종친의 단결이 굳지 못하면 해외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비와 빈의 친이 아니면 사계를 얻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수백향은 황녀를 황녀로 맞아들이고 진관을 신궁에 보내 삼가 제진의 왕자를 얻어 백성들의 소망에 보답해 주시옵소서 하였다. 3월 1일 소해 가로되 신사에는 신관이 없을 수 없고 오주에는 인군이 없을 수 없다. 대연이 나의 아들 없음을 근심하여 마땅히 예를 갖춰 수백향 황녀를 받들어 맞아드리겠노라 하였다. 3월 5일 수백향 황녀를 황후로 삼다. 내 방에서 받들어 교를 닦으며 드디어 한 남자를 낳았다. 백제 무령의 딸 수백향과 외 계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천궁 백의 광정은 응신왜국 중흥의 조이며 안정 세력이 된 흠명왕 그 사람이다. 백제 무령의 외손자 흠명왕의 이름 중 천국 두자는
하늘나라라는 말로 그들의 종국인 백제를 지칭한 것이다. 일본 서기는 한국의 선박을 천부교 또는 천교선이라 하고 한국제 화살을 천우우시라 하고 한국으로부터 건너간 것을 종천이래라 했다. 이리하여 고대 일본의 왕실에 백제 왕실 부여씨의 피가 침투해 가는데 그 제1대인 훈명왕은 다음 사인의 외왕을 낳았다. 무령왕이 계시한 백제왕의 대외 정략 결혼은 다음 두 단계를 거쳐 마침내는 일본 왕통을 부여씨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1. 외국계 시대 제29대 훈명왕 제위 32년 제30대 민달왕 제위 14년 제31대 용명왕 제위 2년 제32대 숭준왕 제위 3년 제33대 추고여왕 제위 36년 2. 설왕 및 영왕국 시대 외개국 시대 87년간을 겪은 후 홀랑 왕여국 시대로 들어갔다. 즉 무령왕의 외손녀인 추고여왕이 아들 서명을 낳았다. 서명이 즉위하자 백제국은 무왕의 딸 보황녀를 서명에게 시집 보냈다. 서명왕이 제위 13년에 사망하니 그에 비 보황녀가 입하여 황극여왕이 됐다. 황극여왕은 4년간 제위하다가 하야하고 그 11년 만에 다시 제명여왕으로 등장해 7년간 제위했다. 이리하여 백제국의 설왕, 외손 왕여국으로서의 고대 일본이 111년간 계속됐던 것이다. 고대 일본의 기본 질서와 모든 문화는 위와 같은 백제국의 홀랑, 외손 왕여국 시대에 확립 건설됐으며 그것이 기반이 돼 백제국이 망한 후에는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이 천지왕이 돼 정통 일본국을 건설했다. 그리하여 그 왕통이 오늘날까지 면연하고 있는 것이다. 백제국 제25대 무령왕이 그 7년 실시한 대외 정략 결혼의 성과는 이와 같이 지대 영원하며 따라서 백제국이 그 외손국 및 여왕국의 궁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그 본국의 관부에 일본부를 설치하였음에 북사 백제전이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3. 외국의 영토 양수 백제 무령왕이 응신조 외국에 대해 그토록 강력한 정략 결혼을 강요하게 된 것은 이보다 18년 전 부왕 모대가 외 현종왕의 군을 격파해 그 나라를 복속국으로 만들어 놓은 사적 바탕 위에서다. 동성왕은 그때 외국으로부터 오늘의 나량지방과 경도지방을 할양받아 그곳에 후국을 뒀으며 그러한 두 후국이 전초적 기지가 돼 그 모든 대외 정책이 실시됐던 것이다. 무령왕은 외왕 개체를 국서로 만든 6년 만인 512년에 외국에 사신을 보내 대마도에 자리한 임나국이 가진 상다리, 하다리, 모루, 사타, 사현을 할양하라고 요구했다. 외국의 상하가 분개했으나 결국 분양하였다. 왕은 다음에 다시 사신을 보내 오늘의 전라남도 흥양반도와 대마도의 중간 해상에 위치한 기문의 땅을 요구하니 외국이 또한 할양했다. 이것이 예가 돼 이보다 16년 후에 백제 성왕은 그 7년 대마도의 어느 지점이었으리라고 추측되는 타사진을 요구해 할양받았다. 4. 대고구려전의 유리화와 국력의 과시 무령왕은 그 20년 춘정월 국내 각 행정기관의 명령에 제방을 튼튼히 하게 하고 또한 외국에 명하여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임나국의 여러 지방에 도망쳐가 있는 백제인들을 색출하여 그 본국에 환송시켜 농사를 짓도록 했다. 12년 하 4월 양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추 9월 고구려간의 습해 가불성을 공취하고 이어 원산성을 습파해 백성들을 수많이 살해하거나 사로잡아갔다.
왕이 친히 용기 3천을 거느리고 위천의 북쪽에서 고구려군과 싸움에 고구려 장수가 왕의 군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 업신여겨 진을 잘 치지 아니하는지라 무령왕이 기계를 발하여 고구려군을 대파했다. 가불성, 원산성, 위천 등은 모두 추가형 지구대인 것 같은데 미상이다. 위천은 혹은 강원도 이천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전선은 이미 그 인접지인 신계, 곡산 등지까지 올라가 있다. 16년 춘 3월 1일 일식하다. 21년 5월 대수가 나다. 주 8월 황해 일어 곡식을 크게 해야 하니 백성이 주려 신라경으로 도망쳐간 자 900호에 달했다. 양서 백제전과 삼국사기는 이해 동 10월 왕이 양의 사신을 보내 우리나라가 지난 때 고구려에게 패하여 단연간 쇠약했더니 이제 여러 차례 고구려군을 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동진에 오다 했는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성왕, 무령왕 연대의 고구려군을 여러 차례 격파한 사실을 말한 것이다. 양서 백제전과 삼국사기는 이해 12월 양무제 소연이 무령왕을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봉하다 했는데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위필이다. 여기서 명확히 지적해둬야 할 중대한 일은 도의 소연의 양이 백제국의 번국이었다는 역사 사실이다. 제1편 제2장에 동성제의 산동반도 회수지방 점령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본시 남제의 정로장군이었던 소연이 크게 자라나 남국 조제 신권을 살해하고 양을 수립한 등의 일은 백제 식민지군의 배려 하에서였고 그와 같이 하여 입국한 양무제가 50년간 사직을 유지하게 된 것도 백제 동성제가 북위를 그토록 강타해 그 북위로 하여금 재기불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양이 그 혜택을 입어 안정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태종의 명을 받아 양서를 편찬한 요사염도 국기가 하도 불확실해 지리지조차 쓰지 못하였음을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양서의 편자 요사염도 당태종의 명에 따라 붓대 끝으로 대제국 백제를 양의 복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숱한 허위의 설을 떠벌려 놓았다. 그것을 김부식이 정성스레 주워 모아 부연하고 확대해 놓았음에 오늘날 이 나라 사학은 백제 무령왕이 양무제 소연으로부터 영동 장군의 책명을 받았던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 도대체 남진하의 내륙에서 지리지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국기가 확실치 못하였던 약소한 양이 다시 말하자면 백제 식민지군의 음덕하에서 자라나고 입국하고 또한 그 사직을 유지해가는 양의 국조 소연이 언감생심 동양 천지를 제압하는 대제국 백제에 대해 영동장군으로 임명하다 백제왕으로 책명하다 따위의 소리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역사는 장난이 아니며 사가는 훈고학자가 아니다. 사가의 임무는 사실을 규명해 명확한 사건을 정립함에 있는 것이다. 요사염의 위필과 김부식의 부용기필에 속을 때가 아니다. 진정 백제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릇된 선입견과 인습을 재척 불식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이성을 되살리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22년 추 9월 왕이 고산의 원에서 사냥하다. 고산지원은 전라북도 장수군 소남면에 위치한 백운산과 장안산 언저리의 옥이었을 것이다. 장수군과 진안군 지대는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평원이 열려져 있는데 이 일대를 진안고원이라 한다. 백운산, 장안산, 덕유산 동쪽은 경상남도 함안, 양의 등지로 무령왕은 이제 동방 덕안성과 인접한 고산지에서 사냥하며 연무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지진하다. 23년 춘 2월 왕이 한성에 신하여 좌평 인우와 달솔 사조 등에 명하여 한북 여러 고을 백성 15세 이상의 자들을 징발해 쌍현성을 쌓다. 여기서 말하는 쌍현성은 계로왕 15년기에서 봤듯이 경기도 장단군 백악산을 지칭한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임진강 북쪽에 풍덕지방에 자리한 백악은 좌소, 우소 두 고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래서 쌍현이라 하는 것이다. 이 고장은 추가형 지구대로서 말갈이 자주 침입하는 것이다. 다음 달 3월 왕이 한성에서 왕도 웅진으로 돌아와 5월에 하세하다.